경찰관부 헌법 기출문제입니다. 1번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유효한 헌법 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한다. 맞죠? 2번 관습헌법 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 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된다. 자, 맞습니다. 성문헌법에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폐지하게 되는데 관습헌법 규범은 헌법에다 그에 반대되는 상반하는 법 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됩니다. 3번 국민은 성문헌법 재개정에는 직접 참여하지만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서울이라는 것, 이게 이제 관습헌법이고 되풀이 반복되는 관행에 의해서 관습헌법을 형성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갑니다.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맞고 2번 관습헌법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해서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헌법사항이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이지만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틀렸죠.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4번 국민 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 할 것이며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성하며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맞습니다. 자, 3번 문제 헌법 해석과 합헌적 법률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 헌법 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은 유효한 법률 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된 법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은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맞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유효한 법률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이미 실효된 법률 조항을 해석을 통해서 유효하게 할 수는 없죠. 2번 자 통일정신, 국민주권 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역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서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한다 할 수 있으나 그에 의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내기는 어렵다. 맞죠? 자, 3번 헌법재원서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심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법률 제정 당시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자, 이게 틀린 겁니다. 긴급조치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은 그 당시, 그러니까 법률 제정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 그 당시 유신헌법이 아니라 현행헌법입니다. 심사할 때의 헌법인 현행헌법이 기준이라는 거. 자,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헌법 8조에 의하면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조직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이다. 맞고요. 자, 4번 문제. 대한민국 헌법 제정과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1948년 재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인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하며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자, 이제 건국헌법 내용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자, 2번 제3차 헌법 개정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 선거자가 3분지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자, 여러분 이제 국민투표를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3차 개정법이 아니고 54년 2차 개정헌법입니다. 자, 요게 틀린 겁니다. 3차 개정법이라고 해서 그 내용은 이제
주권자의 영토 변경에 대한 국민투표 2차 개정헌법의 내용으로 맞는데 3차 개정헌법이라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3번 5차 헌법 개정에서는 국회의원은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하나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자, 맞습니다. 임기 중 당적 이탈 변경 소속 정당이 해산되면 자격 상실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었지만 합당이나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는 예외라는 거. 국회의원의 이제 정당 국가적 경향이 가장 강했던 헌법 중에 하나가 5차 개정 헌법입니다. 자, 4번 7차 헌법 개정에서는 조계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 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설치하였다. 맞고요. 자, 5번 문제. 우리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1948년 재헌헌법은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를 모두 두었으며 대통령 고리 시 부통령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였다. 자, 이게 주의를 요하는데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 이제 뭐 고리되잖아요. 대통령이 고리됐을 때 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부통령이 그냥 승계하는 방식은 2차 개정헌법 때 채택한 방식입니다. 재헌헌법은 선거를 하도록 했다는 거 1번 틀렸고 2번 1952년 1차 개정헌법은 국회 양원제를 규정하여 민의원 참여원이 운영되었으며 자 1차 때 양원제 채택은 했는데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원제로 운영을 했고 자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심제를 채택하였다. 그런데 개별적 불심제를 채택한 것은 54년 2차 개정헌법입니다. 52년 1차 개정헌법은 연대 책임을 규정을 했습니다. 자, 2번도 틀렸고 3번 1960년 3차 개정헌법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선거권 연령을 법률로 위임하지 않고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였다. 자, 이게 옳은 지문입니다. 특히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규정은 3차 때 처음 규정이 됐고 유신헌법 7차 때 삭제되었다가 80년 8차 때 부활하였다는 것까지 알아두십시오. 자, 4번 1972년 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이 통일주체 국민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 3분의 2 추천권을 부여했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제안하면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했고 국회가 제안했을 때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서 통일주체 국민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헌법 개정 방식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을 부여했고 이 3분의 1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일괄해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